오늘은 1차 부등식 서술형 완성하기 72번 72페이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부등식의 해 중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부등식은 7x 빼기 k가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고, 이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해 중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다. k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뒤에 이제 어떤 말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주어진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 라고 일단 접근을 해 볼게요. 좌변은 7x 빼기 k고 우변은 분배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될 거예요. 그쵸? 부등호랑은 바뀌지 않고요. 이항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2x x 하면 좌변으로 플러스 2x 되는 거니까 좌변은 실제로 이제 9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k 얘를 이항하면 플러스 k가 되겠죠? 우변은 플러스 k 빼기 2 k 빼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항 말씀과 전환상은 바뀌지 않고요. 이제 x의 개수가 9기 때문에 양변을 9로 나눠야겠죠? 양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답은 9분의 k 빼기 2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아마 뭐 문자 k가 있다 하더라도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일까를 해본다면 수직선이 있을 때 이게 우변이 좀 이제 좀 복잡한 모양이긴 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냥 빨간 네모라고 할게요. 이 빨간 네모가 어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직선이 빨간 네모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얘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요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건데, 요 안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해 중에서. 그렇죠? 요 해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제일 왼쪽에 있는 수 누구예요? 그게? 네모에 해당하는 수겠네.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의 뜻은 이 네모의 값이 마이너스 1일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뭐예요? 요 네모 친 게 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9분의 k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양변의 분모의 최종 배수 9를 곱하는 거겠죠? 양변에 90 곱하면은 좌변은 k 빼기 2, 우변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k는 얼마 하면은 마이너스 7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죠? 2번 1차 방정식의 해가 5보다 크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이네요. x 더하기 2는 3분의 x 빼기 a. 근데 해가 5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크지 않다와 같은 표현은 뭐였죠? 크지 않다와 같은 표현. 큰 게 아니야. 작다는 뜻인가?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이하죠. 이하. 일단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겠죠. 분수 모양일 때는 분모만큼 곱한다고 했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한다. 그렇죠? 내가 양변에 얼마 곱한다, 양변을 뭐 9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등식이거나, 그렇지? 마찬가지로 9 곱한다, 등식일 때, 그렇지?
이럴 때만 하는 겁니다. 양변에 뭘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등식이거나 등식일 때만 하는 거죠. 양변 3을 곱하면 저변 같은 경우는 이제 3x 플러스 6이에요. 분배 법칙이죠. 우변 같은 경우는 분모가 사라지니까 x 빼기 a고요. 그렇죠? 이 1차 방정식입니다. 아까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죠? x항은 저변에 상수항은 우변에. 그렇죠? x항을 저변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x. 아, 저변은 2x겠구나. 플러스 6을 우변에 쓰면은 마이너스 6. 우변은 마이너스 a 빼기 6이 되는 거죠? 등호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등호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a 빼기 6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해. 1차 방정식이 해죠. 이 해가 뭐한다고? 아까 5보다 크지 않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 해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이해가죠? 말 그대로예요. 그렇죠?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부등식을 푸는 건데 마찬가지 분수 모양이니까 양변에 뭐씩 곱하자? 20 곱하자.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a 빼기 6이고 우변은 10 나와요.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이 이항되면 이쪽이 플러스 6 되겠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a이고 우변은 10 더하기 6, 16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의 개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그렇지?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좌변은 a고 우변은 16 나누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시려고 하면은 뭐가 나온다? a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아요. 나오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치? 앞에서부터 시키는 거를 하나씩 차분히 하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뭐 시키는 거를 차분히 해라 이걸 배우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또 등장했군요. 맨날 할 때마다 어렵다고 징징대는 그놈의 원가 정가 문제.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문제는 원가 그리고 정가 그리고 판매가 그리고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느냐에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원가는 문제에 나왔나요? 나왔네요. 원가 15,000원의 물건. 아, 원가는 15,000원. 오케이. 정가는 나왔나요? 정가는 이렇게 나왔네요.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이렇게 나왔지? 정가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요? 라고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정가를 숨겨놓고 정가를 구하시오죠. 그럼 당연히 구하는 값이 x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가는 x인 겁니다. 이게 가나요? 문제에서 정가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럼 판매가가 나와 있나요? 정가의 10%를 할인한대요. 아, 판매가는요, 이 정가에서 10%를 할인한다에 이게 무슨 뜻이었지? 기억나? 10% 할인과 같은 뜻이 뭡니까? 원래 100%였던 거에서 10%만큼 빼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10% 할인의 뜻이거든요. 즉 100에서 10을 뺀 나는 90% 값으로 팔겠어요 라는 뜻이란 거죠. 정가가 X1이면 그거의 90%는 뭐라는 겁니까? 90%가 100분의 90인 거 알고 있죠? 100분의 90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나요? 정가에서 10%를 할인해서 판다고 했으니까 정가는 구해야 되는 값이고 우리가 정가 곱하기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대요. 자, 이 이익이 어때야 되는 거냐면은 이 이익은 원가의 20% 이상, 즉 원가 곱하기 20% 100분의 20 요거보다 이상이니까 요거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거죠. 이익이. 이해가나요? 이익이라는 값은
원가의 20% 이상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부등식이 나오는 건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냐면은 실제 판매한 가격에서 맨 처음 원가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사왔지 그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판매한 가격은 100분의 90x고 원가는 15,000원이니까 15,000원을 뺀 거. 요게 바로 이익인데 이 이익이 원가 15,000원에 20%인 곱하기 100분의 20 이상이길 바란다.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죠. 1단계가 이거예요. 부등식을 세운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이 원가, 정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그쵸? 개념 파워 할 때도 몇 번 했던 거고 오늘도 하고 있고 아마 워크북에도 있을 거고 아주 환장을 놓으십니다. 일단은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양변에 110 곱할까요? 안 곱해도 될 텐데 110 곱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게 부등식이니까 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일반식이면 못 곱해요. 부등식이니까 곱하는 거죠. 100을 곱하면 일단 좌변은 90x 이거 얼마야? 15,000 뒤에 100이 붙으니까 150만 원이겠네. 그치? 이쪽도 와 엄청 크다. 분모 100가 없어질 거고 15,000 곱하기 20이네? 얼마야? 30,000,000 30만 원이구나. 이해가요? 공이 많아서 헷갈리나요? 분자가 공세에 공 하나 공 4개잖아. 그쵸? 분자가. 그래서 이제 100에 약분될 테니까 15 곱하기 2니까 30만 원이잖아. 그치? 30만 원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150만 원을 이해하면요. 너무 크다 숫자가. 90x가요. 150만 더하기 30만 180만이 돼요. 이해가요?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뭐로 나누겠어요? 90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나누기 90. 이것도 양수니까 부등반 안 바뀝니다. x는 90분의 180만. 공 하나씩 약분하고 9 하면 9, 28이니까 그치? 2 뒤에 공이 4개 붙어요.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야? x는 2만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야? 정가를 맨 처음에 2만원에 팔아야지 라고 정해놔야 그나마 이 계산했을 때 원가의 20%만큼 벌겠다 이런 거죠. 이해 갔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친구는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5번을 해도 이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5번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죠? 5번을 더 풀어야죠. 5번을 더 풀고 10번을 더 풀고 어쨌든 남들만큼 할 만큼 해줘야 그때부터 노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노는 걸 먼저 하고 숙제를 나중에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죠. 숙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은 4번 문제. 이제 4번. 어느 놀이공원의 1인당 입장료는 10,000원. 3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 15% 할인을 해준대요. 30명 미만인 단체가 30명 미만이긴 하지만 30명짜리 단체권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 에버랜드 같은데 이거 PPL 아닙니다. 에버랜드 같은 거는 원래 옛날에는 입장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냥 입장권이 자유이용권이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입장권이 따로 있었고 자유이용권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말 이해가? 입장권은 정말 들어갈 수만 있는 거야. 타는 건 못 타요. 들어갈 수만 있는 거고요. 자유이용권을 끊어야지 정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이용권을 끊고도 아무것도 안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걸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나는 30명이 안 되지만 30명짜리 끊어야지 하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요? 30명짜리 끊고 10명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포인트는 뭐다? 한 사람만 끊으면은 10,000원인데, 그치? 30명 이상은 15% 할인을 해줘요. 아까 해봤죠, 그쵸? 10% 할인을 저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15% 할인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거 100%에서 15%를 빼서 몇 프로? 85%. 이게 무슨 뜻이야? 곱하기 100분의 85를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그쵸? 뜻이. 그래서 일단은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면은 저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몇 명 있어야지 단체가 더 유리할까 보세요. 그쵸? 그럼 몇 명이냐, 지금 물어보는 게 몇 명이냐라는 거니까 X명이라고 합시다. X명이, 자, 만약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랑 단체권을 끊어서 단체권을 끊어서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 상황을 각각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10,000원씩 X명이면 10,000 곱하기 X게 되겠지? 개별적으로 하면 일단 뭐예요? 10,000 곱하기 X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자, 단체권은 어쩌다 했습니까? 아니, 30명이 넘어가면 당연히 단체권을 끊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 X는 30보다 분명히 작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30보다 작은 수예요, 당연히. 적은 인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단체권을 끝난 얘기는 이건 무조건 몇 명짜리 끊는 거야? 30명짜리 끊는 거예요. 그쵸? 그럼 30명짜리 단체권 그게 어떻게 계산합니까? 1인당 10,000원이라서 10,000 곱하기 30명짜리니까 30을 곱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단체권은 싸게 끝내면 얼마만큼? 이만큼. 그치? 곱하기 100분의 85를 더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단체권을 끊고 들어갈 때 내야 될 가격이에요. 30명짜리. 이해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어? 단체권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 값이 더 싸다. 크기가 더 작다 이 뜻이 되겠죠. 따라서 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1000x는 10,000 곱하기 30 곱하기 100분의 85보다 큰 거야. 그치? 이래야 유리한 거죠. 단체권이. 단체권이 더 싸다라는 뜻이니까. 이해 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뭐 분모만큼 곱한다? 야, 가뜩 아까도 지금 숫자가 막 장난 아니게 막 150만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커지니까 먼저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00씩 나눌게요, 양변을. 뭔 이해가요? 앞에 있는 곱하기 10,000, 여기도 곱하기 10,000을 없애고 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x 뭐만 남아요? 보다시피 30 곱하기 100분의 85보다 크다. 이거만 남는 거죠, 그쵸? 되게 금방 풀어지, 그치? 바로 그냥 양변을 한 번에 10,000 나눠가지고. 이게 얼마일까? 0하나씩 약분하고요. 5라면 5, 20, 여기 5라면 5일은 5,000제곱가 있네, 그치? 그러면 이게 얼마야? 2분의 3 곱하기 17, 51인가요, 그러면? 이게 25.5죠?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x는 어떻다? 25.5보다 크다예요. 그쵸? x는 소수라서 좀 그러네. 25.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5.5보다 큰 자연수겠죠. 사람 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26명부터 가능할 거야.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부터는 당연히 단체권을 끊을 거고. 그치? 그래서 26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요? 26명이죠. 어때요? 참 쉽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은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놓고선 답이 안 나오네. 답이 틀렸네. 꼭 그러더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 좀 잘 읽으세요 좀. 아니
문제집에 써있는 것도 못 읽는 거는 심한 거 아닌가? 국어가 부족한 거야? 뭐야?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되나요 혹시? 문제 좀 잘 좀 읽어주세요. 여기까지가 1차 부등식 활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강화법 대입법 안 하고 그 앞에까지 77쪽까지만 할 거니까요. 밀리거나 못 본 게 있으면 좀 쫓아오길 바랍니다. 얘기했듯이 1월 20일 아마 월요일일 텐데요. 2월 20일 월요일일 텐데요. 그때 테스트 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본교재는 끝내놔야 돼요. 그 뒤로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 날까지 해서 워크북을 끝내서 완료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 반은 월요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2월 27일까지 말이죠. 2월 27일까지는 요 7I 2반이고요. 월요일. 수요일은 3월 1일, 즉 휴일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3월 3일 금요일부터 2학년으로 반이 편성돼서 새 반이 운영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2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가 이 교재를 완료하면 되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워크북을 완료하는 걸 끝으로 하면 돼요. 워크북을 미리 해도 괜찮고요. 시험은 어쨌든 2월 20일 월요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이 교재를 끝내는 게 우선입니다. 가급적이면 얘도 어느 정도는 풀어놔야 될 거예요. 이거 넉놓고 있다가 나중에 풀려가면 너무 많아서 못 풀 겁니다. 미리 조금씩 풀어놔서 일주일씩 정도는 남겨놓고 나중에 일주일 동안 풀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만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금요일날 연립방정식 하고 그래도 2주, 거의 2주가 남았으니까 2주 동안 뭐 활용이랑 1차 함수 하면은 되지 않겠어요? 76쪽부터 있는, 그냥 이거는 뭐 별로 방정식을 볼 것도 없죠? 실제 푸는 거 없고 그냥 문제식만 세우고 이런 거니까, 그치? 1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이란 문제예요. 포인트는 미지수가 2개여야 되고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이어야 돼요.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5x 빼기 2y랑 x 빼기 2y랑 같다고 나와 있는데, 자, 뭐 매번 설명하는 것까지 좀 지겨워 죽겠는데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라는 거는 그래 좋아, 오케이, 니들이 헷갈리는 말인데 그냥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겠죠? 정리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시오, 이런 거예요. x가 이항도 마이너스 x니까 일단 4x일 거고, 그치? 마이너스 2y가 이항되면 플러스 2y라서 y는 이렇게 지워져요, 그쵸? y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고요. 다 이항했으니까 0이죠. 그래서 1번식을 정리하세요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세요라는 얘기는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은 0 쓰세요,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 보다시피 문자가 한 개밖에 없죠. y가 소거되었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방정식은 맞지만 미지수가 2개짜리가 안 되죠. 아니죠. 보다시피 미지수 한 개밖에 없거든요. 1번은 그래서 틀린 거다,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2번은요, y는 xy 더하기 3이래요. 자,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가 뭐죠?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라며, 그치? 그러면 뭐 y 빼기 xy 빼기 3이 될 거고요, 그쵸? 우변은 없겠죠? 0입니다. 0, 는 0이 됩니다. 여기가 이해 가죠, 그쵸? 이래놓고서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네, 오케이, 물어보는 건 인정. 선생님 이거 1차인가요? 아니요. 이게 2차입니다. 문자가 2개 곱혀졌죠? 다시 할게요. A, B, C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숫자, 좀 어려운 말로는 상수, 쉬운 말로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보통 A부터 써요.
근데 x, y, z와 같이 뒤에 있는 알파벳들은 보통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미지수, 뭐 변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모르는 수들.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 2개 곱했다고 이거 2차 그게 아니라 이 미지수가 곱해진 개수만큼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랑 곱한 것도 2차예요. y랑 z랑 곱한 것도 2차예요. 근데 a랑 b랑 곱한 거는 2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보통은 a랑 x랑 곱한 것도 1차로 부릅니다. 보통 엄밀하게는 상수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x, y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그건 2차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좌변이 1차식이 나와야 돼요. 이항 있을 때 이렇게 x도 숫자랑만 곱하고 y도 숫자랑만 곱하고 숫자가 있어가지고 덧셈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a랑 b는 0이면 안 돼요. 0 나오면 결국 지워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2y 마이너스가 좀 지워지기 때문에 그건 0 되면 안 되고요. 요 모양이 맞느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 중에서 요 모양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그냥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푸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한마디 하는 건다 내가 지금. 3번은 누가 봐도 문자가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도 내가 구하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미지수가 2개인 거 찾는 겁니다. 그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y는 4x 빼기 3. 한쪽으로 이항을 해봐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도 숫자랑만 곱하고 그렇지? y 숫자 덧셈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정답. 5번이 정답이 아닌 건 금방 이해하겠죠? 2번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2개, 즉 아까 얘기했듯이 미지수라는 얘기는 이 x, y, z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문자 x, y, z 이런 거 써서 2개짜리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가로는 xcm, 세로는 ycm인 직사각형입니다. 가로는 xcm, 세로는 ycm인 직사각형. 이것의 둘레의 길이는 17이다. 이를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니라고 하면 아마 내가 봤을 때 초등학생도 대답을 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알 것 같은데? 아들 이거 어떻게 구해? 하면 그럴 것 같은데? 가로랑 세로랑 더해. 더하니까 갑자기 이거 다항식이 돼버렸어. 그치? 여기에 뭘 곱해? 2를 곱해. 그러면 곱하기는 가로를 쳐야겠죠. 왜냐면 이건 다항식이니까. 그쵸? 그 값이 바로 둘레인데 문제에서 둘레가 17이라면 너 17. 그쵸?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또 요를 분배 법칙으로 써도 됩니다. 분배 법칙 쓰면 이거 2x 더하기 2y는 17인 것도 이해가죠? 네. 분배 법칙을 안 해도 되고요. 분배 법칙 해도 됩니다. 저렇게 쓰면 되겠네요. 굉장히 쉽죠? 오늘 이런 거밖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밀린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 결석생들아, 니들도 집에서 할 수 있을 거야. 요놈들이 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테스트를 합시다. 언제 보는지. 니들은 가서 말해주지 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톡으로 이모티콘 하나씩 보내세요. 이모티콘. 얘는 뭘로 할까? 얘도 이거 할까? 따봉 이모티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따봉 이모티콘을 보내세요. 언제 오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두 결석한 학생들께. 아무도 안 보낼 것 같은데요.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 애들한테 해봤는데 3명이 결석해서 해봤는데 1명만 따봉을 보냈어요. 참고로 저쪽 반에다 해봤더니 저쪽 반 같은 경우는 며칠 있다가 나한테 카톡으로 이제 하트, 걔는 이제 내가 미션을 보내줬거든. 파란색 하트를 보내라 하랬지. 그래서 걔는 보냈습니다. 참고로 얘들은 언제 보내나 내가 보겠습니다. 과연 따봉 따봉 이모티콘이 나한테 언제 도착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봤다면 보내겠구나 할 거고,
영상 안 보고 다음에 와가지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봤어요 영상 이렇게. 그치? 알려주지 마세요. 3번. 다음 중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3x 빼기 2y는 5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라는 게 뭐였어요?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물었을 때 참이 되게 하는다. 그렇죠? 저거 맞는 말인데 라고 만들 수 있는 게 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방법이 없죠.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대입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 그 굉장히 귀찮은 걸 배우는 문제야. 선생님 하기 싫은데요. 어떡해요? 아니. 니들도 그런 건 알 거 아니야. 그치? 부모님께서 너희들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실 때 니들 입맛에 맞는 뭐 소세지 이런 것만 챙겨줄 수는 없어. 안 그래? 건강에 좋은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뭐 비타민 골고루 섭취하라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걸 니들 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내가 좋아하니까 풀고 이 문제는 내가 싫어하니까 안 풀래요. 그게 편식 아닌가요? 편식하면은 몸이 안 튼튼해지잖아. 마찬가지야. 수학 문제도 편식하는 게 어딨어. 지금 귀찮으니까 안 할래요. 아니요. 그것도 배우는 거라고요. 귀찮음을 참고 참는 걸 배우는 거야. 일종의 참는 법. 대입하라고 했잖아. 대입 문제 어렵다는 생각.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렇죠? 귀찮은 거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기 2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3. 이게 5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요거 하면 요거 플러스 6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 1에 6을 더했으니까 5 나오는 게 맞네. 이거 해 맞네. 그럼 이건 1번은. 그치?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라고 만든 문제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하기 귀찮다고 답만 적어야지 하지 말라고요. 귀찮음을 배우는 문제인데 안 할 거야? 2번은 0, 마이너스 2분의입니다. 0은 x에 대입해요. 그럼 3 곱하기 0이고요. 빼기 2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를 이렇게 대입해요. 5 나오는 건 맞아요. 한다면은 앞에 건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고, 그치? 뒤에 이만큼이 부호는 플러스에 2 약분이니까 5만 남잖아요. 그치요? 맞네, 이건도. 이게 가죠? 3번, 3분의 1,2. x에다가 3분의 1을 x 3 곱하기 3분의 1 빼기 y에다가는 2를 써요. 이게 5가 나온 게 맞아요? 3 곱하기 3분의 1은 1인데 2 곱하기 2가 4라서 빼기 4 하는 겁니다. 5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3번이 안 나오니까 얘는 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이건 또 문제 만든 사람이 또 5번부터 풀까봐 답을 중간에 넣어봐. 이것들이 맨날 이렇게 나오면 귀찮으니까 5번부터 해야지 이러는데 그거 막으려고 일부러 3번에 넣었었나봐. 너희들은 그런 것도 배우는 거냐? 아니 노가다 싫은데 선생님? 하라고요. 지금 이거 싫어하면 나중에 더 싫어하지 않을까? 지금 고작 요거 몇 줄 쓰는 거 귀찮아서 싫어한다고? 그럼 나중에 훨씬 더 길게 노가다는 게 있는데 그건 더 싫어하겠네? 그럼 더 안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배운다고 하는 거니까 아 내가 참자. 문제가 더럽지만 귀찮지만 그래도 편식하지 말자 하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4번 x, y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자연수가 뭔지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2x 더하기 3y는 14. 요 방정식의 모든 애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시오. 거기 문제에 써있잖아요. 그렇죠? 순서상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순서상으로 답을 쓰라고.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또 내가 또 쓱쓱 그러면 선생님 왜요? 맞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노가다 문제예요. 하나씩 진짜 넣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편하게 듣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다니까요. 물론 방법이 조금 편한 방법이 있긴 해. 사실은. 요만큼 편한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걸 쓰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좀 힘들어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걸 쓰기는 보다는 그냥 하나씩 구한다.
x가 1이면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x가 1이면 요거 2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있고 12잖아. 12 그치? 3i가 12 y는 4. 일단 요게 하나의 답이네요. 그쵸? x1 y4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순서쌍으로 쓰려면 1,4 이렇게 써야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자, x가 2면요. 여기 2 곱하기 4잖아요. 넘어가면 10이고. 그럼 y는 분수잖아. 3분의 10. 그치? 이건 자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는 거죠. x가 3이면요. 2, 3은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8 되겠네. 3y는 8, y는 3분의 8. 또 분수 나왔죠?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둘 다 자연수 나올 때까지. 선생님 끝이 없지 않을까요? 끝이 나와요. x에 4를 넣으면요. 4, 2, 8.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 6 되겠네. 그치? 3y는 6이니까 y는 2. 선생님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끝나요. 곧 끝나요. x가 5면요. 2, 5, 10. 넘어가면 마이너스고 4가 되겠죠. 그러면이 3y는 4, y는 3분의 4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x가 1씩 커질 때마다 y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계속 값이. 그쵸? 그래서 줄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바로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버려요. x가 6이면은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밖에 안 되네요. y는 3분의 2. x가 7이면요 14. 그러면 3y는 0이니까 y는 0이네.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인 건 얘도 있잖아. 그치? 4콤마니. 그치? 그리고 그 뒤로 보니까 어때? 이건 자연수가 아니야. 이건 정수거든. 그리고 이 뒤로도 분명히 y 값이 작아지니까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그럼 이 뒤로는 구할 필요가 없겠네. 굳이.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답 나왔죠? 이렇게 두 개입니다. 1,4와 4,2. 개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그냥 참고 푸는 거지 뭐. 지금 니들 이거 조심해야 돼. 니들은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잖아. 중2병의 그날. 그래, 안 그래? 니들이 이제 곧 중2병에 걸릴 거야. 선생님 뭐 공부해봤자 소용없대요. 또 이딴 소리 한다고요. 분명히. 선생님 뭐 한대요. 선생님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생겨요. 분명히. 내가 미리 내가 예언하건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공부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 거죠. 이게 중2병의 특징입니다.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가 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본인만 대단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은 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티 톡톡 좀 내지 마세요.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년 겪고 있어. 중학교 2학년들한테. 5번 1차방정식의 한 해가 x3 y-1이래요.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그쵸? 여기서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게 해라며. 마찬가지지. 해가 이렇다는 얘기는 요 값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 등호가 참이다 라는 뜻이야. 그치? 넣으세요. x의 3을. 그리고 곱하기 뜻이니까 3 곱하기 a죠. y에다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더한다. 는 마이너스 7. 이 성립하겠죠. 이 식이. 해니까. 그럼 3a는 얼마야? 마이너스는 뭐 플러스니까 이쪽 마이너스 6 되겠네. 그치? 그럼 a는 얼마야? 양변은 3피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뭐. 굉장히 쉽죠. 그쵸? 오늘 숙제 다 하시겠죠? 6번. 다음 문장을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번에는 아까랑은 다르게 식을 2개 이상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까는 그 가로, 세로 나오는 거 식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지금은 2개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치? 시진이 시진 옛날 드라마 주인공 이름 아니야? 시진이는
농구 경기에서 2점 슛을 X개를 넣었고 3점 슛을 Y개를 넣었어요. 합해서는 총 9골을 넣었고 득점은 21점을 득점했대요. 농구 경기는 할 줄 아나요? 농구의 기본 룰, 기본 점수 내는 방식은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수업 중에 카톡 보내는 거 아니야? 장씨가 카톡 보내고 있어. 조금 이따 영상 보겠지만 장씨가 카톡 보내고 있어. 자, 그래서 2점 슛은 X개를 성공, 3점 슛은 Y개를 성공인데 성공한 개수를 합해서 9골 넣었다며 플러스 9 나온 건 이해 가요? 점수는 어쩌는 겁니까? 2점 슛 X개 하나 넣을 때마다 2점씩이라는 얘기니까 2X점일 거고 그치? 3점 슛 Y개 3Y점을 합해서 몇 점? 총 21점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굉장히 쉽죠? 자, 7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미 가간법 대입법을 배웠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간법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의도는 자연수다라는 말로 두 개의 표를 만들어서 겹치는 걸 찾아라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의 해, 즉 두 방정식을 모두 참으로 만들어주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원래는 표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이게 1번 방정식이야. 1번 방정식에는 어떻게 나올까 해가지고 x에다가 y에다가 숫자 하나씩 넣자. 넣을 때의 기본 요령은 이렇게 딱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치? x에다가 1, 2, 3 넣는 게 편할까요? y에다가 1, 2, 3 넣는 게 편할까요? 할 때는요 개수가 큰 쪽, 개수의 절대값이 큰 쪽 1보다는 이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1보다는 이가 더 크죠. 그래서 큰 쪽의 문자인 y 기준으로 1, 2, 3, 4 이렇게 넣는 게 빠릅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쵸? 개수 중에 큰 쪽에다가 1, 2, 3, 4 넣는 게 더 빨리 나옵니다. 답이. y가 1이라고 치면은 이거 2니까 x 더하기 2는 7, x는 5겠고요. 그쵸? y가 2면 이건 4니까 이거 x는 3 나와요. y가 3이면 여기 6이죠? x 1 나오고요. 여기부터는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그치? 그럼 안 구해도 되겠죠? 1번의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요걸 2번이라고 하면요. 2번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누구 기준으로 표를 만드냐면은 보다시피 x 개수가 더 커요. 그렇죠? x 개수는 4고 y 개수는 1이라서 그래서 x 개수가 크기 때문에 x에다가 숫자 1, 2, 3, 4, 5 이렇게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는다 이거죠. 뭔 이해가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4니까 y는 얼마야? 15 x에다가 맞나요? 15가 17 4 17이잖아. 17이군요. x가 2면요 8이니까 넘어가면 13 x가 3이면요 10이니까 9 x가 4면요 16이니까 5 x가 5면요 20이니까 1 x가 6이면요 24 마이너스 3 해서 또 음수 나오니까 자연수 아니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든다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겹치는 모양 찾는 거잖아. 그치? x 5일 때 y 1이 겹쳐요. 그쵸? x 5일 때 y 1이 겹치죠? 그것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 해다. x 5 y 1 물론 이렇게 5,1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순서상으로 쓰라고 했구나. 그럼 5,1로 써야겠구나. 자, 마지막 8번 문제를 하고 오늘 진도는 끝입니다. 오늘 별로 안 나갔죠? 분명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8번은 1, 마이너스 2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x 1, y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그쵸? 요것이
뒤에 있는 연립방정식 a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과 3x 빼기 2y는 b의 해래요. 해. 해는 뭐야? 대입하면 성립시킨다고 했잖아. 그치? 연립방정식이 하는 건 뭐야? 둘 다 대입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각각 대입하는 거죠. 위의 식에다 x1,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a 곱하기 1에다가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6을 이용하면 a가 얼마 나오죠? 6 빼기 2에서 5 나오죠? 이게 a 값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방정식이 해도 됩니다. x1, y 마이너스 2니까 3 곱하기 1은 3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4 되겠죠? 이게 는 b가 성립한다. b는 7에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a, 5, b, 7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까지 해서 오늘은 77쪽까지입니다. 정말 조금이죠. 물론 나는 다 풀었으니까 더 해야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야.